조선시대 이제 주요 왕과 업적 이렇게 저희가 한번 배워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도 500년이에요. 조선 500년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 15세기부터 거의 이제 19세기. 근데 20세기는 이제 근현대사 파트이기 때문에 고종하고 순종은요 근현대사에서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면 되는데 근현대사는 연도가 좀 중요하니까 그건 따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세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기틀입니다. 조선의 기틀은 우리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종, 세조, 예종, 성종인데 이거는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역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15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고려할 때도 처음이 제일 중요했죠? 네. 조선도 처음인 15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사림의 시대, 연산군 나오고 중종, 그다음 인종, 명종, 선조. 이 네. 선조 때 임진왜란 터지죠? 예. 그래서 선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기와 후기를 나눠요. 임진왜란 기점으로. 네. 그리고 17세기는 이제 분당의 시대입니다.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18세기는 탕평의 시대. 네. 영조하고 이제 정조, 영조, 정조. 요새 뭐 핫하죠? 그다음 19세기가 세도 정치. 순조, 헌종, 철종. 그다음 20세기는 이제 고종, 순종. 그리고 나라 망합니다. 좀 슬프네요. 일단은 조선의 기틀부터 네.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짚어주셨는데 뭐 사림이나 붕당, 탕평 네네. 진짜 학창 시절에 엄청 외웠던 네, 것들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쪽이 특히 탕평 쪽이 네. 상당히 잘 나오고 요거 뭐 탕평.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냥 15세기 기틀하고 그다음 탕평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왕은요 15세기 태태세세성 이쪽을 보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죠. 그냥 간단합니다. 3명 위주로 보시면 돼요. 세종, 영조, 정조 이 3명이 제일 중요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정 이 5명의 왕하고 영조, 정조까지 7명. 선생님 왕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나오니까 왕이 그렇죠. 늘어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삼국시대보다는 낫습니다.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익숙하니까 네. 삼국시대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좀 편할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은 태태세세성 플러스 영조, 정조까지 7명 왕을 짚어주셨는데 네.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전에 네. 혹시 뭐 조선시대 왕들 또 노래 혹시 준비된 게 그럼요. 노래 있으신가요? 있죠. 노래 안 하면 좀 서운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버전이 제가 배울 때 버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앞에 거 2개는 제가 만들었고 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만들었죠. 오. 떴다 비행기 버전. 오. 근데 요즘 수강생들은 떴다 버전이 아니고 독도누리땅 버전, 그다음 진달래 버전, 나리 진 이거 있죠? 개나리 버전, 진달래 이거 개나리 버전. 네. 진달래 왜 그러죠? 개나리 버전 이렇게 있는데 저는 떴다 비행기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저씨니까요. 그렇게 할게요. 준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떴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영,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여기 끝에가 핵심이에요. 고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나라 망하니까 순 밑으로 내려가요. 나라 망하니까. 빠지는 느낌. 네, 빠지는 느낌. 너무 이거 슬퍼.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요즘 그 네. 영화 기생충 때문에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현준, 임명찬 이렇게 많이들 네. 외운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자기 입에 맞는 멜로디를 그렇죠. 찾아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제 네. 수강생들은 막 암기팁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공개하고 오. 그래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친근하게 네.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은 아니, 송 있으면은 저희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같이 공유하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암기송이라든지 뭐 네. 노래를 이용하신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짜다 뭐 여러 팁을 좀 많이들 네. 오늘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이 또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연구를 하실 때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연구합니다. 생활상에서 항상. 애 재우면서 동요 들으면서 만들고 요리하다가 짜니까 짜다 그거 만들고 그다음 마트 가서 만들고 네. 네, 마트에서 만든 거는 양재동 코스트코 갔더니 네. 거기 양재 그 보청기 팔더라고요. 그래서 암기팁이 양재동 보청기라는 암기팁도 있어요. 와. 본문각 촬영각에서 그렇게 모든 생활에서 이제 암기팁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 쉽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죠. 네, 어렵게 하면 이게 수강생들이 정말 싫어하고 여기 너무 양이 많거든요. 네. 한국사. 그래서 쉽게 해주려고 항상 연구하고 그리고 너튜브 보면서도 연구하고 뭐 예. 광고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도 이것도 하고 막 하면서 합니다. 그거 뭐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통치체제의 암기팁이 있는데 삼국시대 10, 16, 17, 10관등, 16관등, 17관등이에요. 그거를 이제 10, 16, 17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와. 10, 16, 17 이렇게. 그다음 밑에 오부, 오방, 오주거든요. 그래서 부, 빵, 주 이렇게 10, 16, 17 부, 빵, 주 안 잃어버립니다. 이 이따 수업 가실 너무 때 듣고 이거 싶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라도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죠. 좋아요. 네, 좋죠. 진짜 쌤한테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못해서 아쉽죠. 네. 특히나 저는 이제 조선시대 막 뭐 드라마를 통해서건 뭐 기사나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 시대만 나오면 머리 아파하고 덮어버리는 구간이 사림, 네. 탕평 이 네. 시대 같아요. 이건 네. 좀 어떻게 쉽게 좀 공부할 수 있는지 팁이 있을까요? 사림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화의 시대. 사화해가지고 이제 사림들이 죽는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갑기을에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조광조 위주로 좀 봐주시면 돼요. 근데 조광조도 중종 때거든요. 이것도 라임이 있어요. 네. 중종이잖아요. 지읒지읒. 네. 조광조 지읒지읒. 네. 지읒지읒. 조광조, 조광조. 네, 지읒지읒이에요. 딱 지읒지읒. 외워진다. 네, 라임을 잡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암기팁이 있긴 한데 이건 좀 기니까 네.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산군이 2번 죽이고 연산군 때 사화 2번이거든요. 연산군이 이 이상한 아저씨 사람 많이 죽이는구나. 몇 번? 2번. 2번. 네. 그리고 이제 조광조 죽구나 중종 때 그래서 1번, 3번이죠. 마지막에 명종 때 이제 외척끼리 삼촌들끼리 싸워요. 삼촌끼리 싸워서 죽는구나 해서 네. 4번째. 그래서 간단합니다. 연산군 2번 죽이고 조광조 1번 죽고 삼촌들끼리 싸우구나. 그래서 이제 16세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18세기 탕평은 네, 탕평은 이제 싸우지 말라는 게 탕평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라임을 잡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율동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영조 제 너트공부 제 아들하고 한 것도 있고 제 회사에서 이걸로 광고를 했더니 어떤 애가 너무 광고 나오니까 악플 달리고 들어왔대요. 악플 달고 딱 들어왔다가 다른 순간에 암기했다는 이야. 암기했다는 전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서서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영조는 이응이니 완논 탕평 완만한 탕평 정조는 지읒. 이거 지읒입니다. 여러분 그 지읒. 이거 못해. 이거 안타깝네. 여기 있어서. 정조는 지읒이니 준논 탕평 준엄한 탕평 장영영. 끝났어요. 이거 한번 부르면 영조 정조 그냥 풉니다. 이거 힌트 상품인데 저만 아는. 이거 너무 재밌네요. 네, 이거 수업 머리 시간에 하면 쏙쏙 제가 들어요. 율동을 합니다. 네. 이거 지금 공간이 작아서 율동 못했는데 카메라 앞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하고 근데 안 떠요. 신기하죠? 왜 안 들까? 왜 너무 안 안타깝다 들까, 진짜. 진짜. 많이 좀 안 봐주세요. 떠요. 이렇게 걱정하지 열심히 마세요. 하시는데. 안 떠요. 네. 진짜 최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 빨개지셨어요 지금? 네, 앉아서 하는 건 처음이다. 앉아서 하서. 네. 근데 또 쌤은 상반신 위주로 또 컷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일어설 수 없죠. 외모로 승부하는 외모로 방송이기 승부하셔야 때문에 안 되니까. 돼요. 네. 좋습니다. 바스트샷으로 마음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세도 정치기네요. 사실 뭐 이 시대부터 네네. 많이들 좀 공부를 하다가 답답해지는 시기가 네네.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 세도정치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왕은 안 나와요 거의. 그리고 세도정치기는 밀란 나옵니다. 밀란. 그래서 밀란. 홍경예난하고 임슬록민봉기 이 밀란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세도정치기는 시간 투자하시면 안 돼요. 거의 안 나오니까. 네. 이 시간에 차라리 세종하고 그다음 영조, 정조 투자하시는 게 훨 낫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이고요. 중요한 왕들 위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광해군이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네. 광해군 뭐 영화도 나오고 예. 그때 그렇게 유행하면 이제 광해군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 잡으시고 그 포인트는 이제 누가 잡아주냐? 강사들이 잡아주시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역사는 똑같은데 이제 출제되는 시기별로 유행은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쌤이 생각하셨을 때 네. 앞으로 네. 이 시기에 아니면 이 왕의 좀 업적들이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시대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18세기 탕평의 시대 여기에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영조하고 탕평의 정조. 시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른 거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때는 문화적인 실학이 발달했거든요. 실학. 네, 그 실학 요새 실용 강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학 파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약용이라든지 네. 홍대웅이라든지 박지원, 그다음 박재가. 근데 그때 살았던 이제 왕이 누구냐? 영조, 정조거든요. 네. 그래서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이 꼭 봐야 한다. 영조와 그리고 정조. 영화도 뭐 사도세자라든지 사도라든지 맞아요. 영화 굉장히 있었잖아요. 많죠. 네. 네. 그것도 막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이 당시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꼭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세종은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세종은 안 나온다면 이제 한국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10,000원에 있으니까 끝난 거죠. 네. 근데 5만 원 그 심사인당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심사인당은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10,000원인 우리 세종대왕. 10,000원. 네, 네. 꼭 대왕까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봐줘야 하고요. 그다음 오늘은 안 하는데 근현대사 파트가 요새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근현대사.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구석기, 신석기는 솔직히 해서 우리하고 큰 연관성은 없죠. 몇만 년 전 분인데 근데 근현대사는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인데 저희 할머니가 제주도 4.3 사태 때 계셨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있었어요. 할머니 뱃속에. 근데 4.3 사태 때 저희 그 역사 사건이 우리 할머니에게 피해가 있었다. 그럼 저는 여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사건이 지금 우리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 파트가 점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못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면 근현대 파트를 한번 하겠는데 근현대사 파트가 요새 이제 한 30%에서 40%까지 올라가고 있고 많이 올라왔네요. 모든 직렬에서 이제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현대사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그래서 한국사 공부할 때 제일 바보가 앞에 집중하고 뒤를 포기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뒤에 힘 그러면요 빠지는 거. 문제는 뒤에서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운을 빼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사시대 유적지 그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쭉 내려갔다가 이제 뒤쪽에서 힘을 키우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출 문제는 한 2-3개 정도는 꼭 풀어봐야 한다. 기출. 네. 왜 그러면 나왔던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기출 문제는 꼭 풀어봐야지 이게 시험 볼 때 좋지. 강의만 듣고 책만 보시면 안 됩니다. 꼭 기출 문제 3회 이상은 풀고 시험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도 많을까요? 같은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 않는데요. 유형이 비슷하게 나와요. 뭐 사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렇게 이 자료 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내기 때문에 보면 비슷하네 이렇게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똑같이는 나오진 않습니다. 네. 혹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네. 과부하 걸리신 분들 네. 지난번에도 얘기는 했지만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이런 네네. 거를 보고 네네.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는데 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즘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요즘 거는 각색이 많아서? 네, 각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나 전통 드라마를 안 찍어요. 옛날 KBS 드라마는 전통 드라마라 맞아요. 그대로 봐도 돼요. 예. 네. 역사 왜곡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새 무슨 왕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더 헷갈려요. 각색된 거는 보지 마시고 네. 차라리 영화는 좀 각색이 좀 덜합니다. 차라리 영화 쪽으로 네. 사도라든지 네. 광해라든지 그런 영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그리고 대조연 같은 거는 제가 지금 너튜브라든지 케이블에 나오면 지금도 봐요, 제가. 지금도 봅니다. 그런데 그 200부작이거든요. 180부작 되는데 그 봐도 한 문제도 안 나오니까 그냥 재밌게 그냥 보시면 네. 되고 영화 위주로 그냥 짤막한 거. 네. 제가 제일 추천한 건 옛날부터 추천했지만 이제 광해도 괜찮고요. 그다음 네. 사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 송강호 나온 거 있죠? 송강호 나온 거 갑자기 관상. 관상. 관상 무조건 보셔야 재밌게 돼요. 봤어요. 관상이 제일 좋습니다. 관상 보면 그 세조 그게 이제 개유정난 부분 바로 이해되거든요. 관상 강추합니다. 네. 네. 저는 그 너튜브로 네. 선덕여왕을 네네. 엄청 재밌게 봤는데 시간이 네.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것도 재밌었는데 어때요? 네. 아, 문제는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아 도움은 안 된다. 선덕여왕은 야사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네네. 네, 그 선덕여왕 미실은 전혀 아우, 정사에 미실. 없고 하기 때문에 화랑색이 있는 거기 그렇군요. 때문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 문화 비담도 콘텐츠도 거기서 너무 이렇게 그렇죠. 선덕여왕과 연인 관계하는데 각색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네. 재밌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도 확실히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네네. 괜히 잘못 봤다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까 뭐 개유정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뭐 외란이나 네. 그런 호란, 네네. 또 밀란 네네. 이런 전쟁이나 그런 난 이후로 네네. 많은 부분이 좀 개혁이 되잖아요. 네네. 뭐 영향도 많이 받고요. 네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조선이 그게 가장 큽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기가 후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기 특징하고 후기 특징이 다릅니다. 근데 후기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치 제도라든지 모든 거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정기에는 조금 왕권 중심이었다면 이 후기에는 신하들이 신권 네.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신권 중심 해가지고 비변사 같은 이제 비변사. 나오거든요. 비상사태, 변방이 비상사태 있을 때 있는 기구란 뜻이거든요. 비변사. 그리고 훈련도감, 이제 오군영 이렇게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요. 정치 시스템 바뀌고, 근데 시스템 바뀌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정도 바뀝니다. 재정이 어떻게 바뀌냐? 그 전에는 사람 위주였다면 이제 토지 위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 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세금을 토지로 이제 징수하거든요. 그때부터 부동산이 중요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작기 때문에 네. 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또 지주전후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농민은 무조건 몰락이다. 농민은 몰락이다. 슬퍼. 왜냐하면 이제 지주전후제 하면서 지주가 땅 주인이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세금을 걷는 대동법이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대동법?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 잡으시면서 공부하셔야 하는데,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 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재정, 인사, 군사.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왕권을 강화하려면 재정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지 뭐 애들 부리든가 뭔가 할 거고. 그 다음 인사권,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군대,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인재군이 뭐야? 인사, 재정, 군사가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왕들 네. 중에서 네. 쌤한테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네. 드려보면 네. 뭐 개인적인 뭐 연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존경이 될 수도 있고 네. 쌤이 좋아하는 네. 왕 하나 네. 소개해 주시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과 똑같죠. 세종. 세종. 세종이 뭐 이제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고기도 뜯을수록 맛있고 공부도 할수록 좋다. 자기는 책을 읽으면 10번씩 계속 읽는데요. 네. 그러면서 책 많이 읽으라면서 그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고기하고 똑같다고. 고기도 먹을수록 뜯을수록 맛이 나듯이 네. 책도 계속 봐야지 이게 그 진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공무원 공부하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한 번 보지 마라. 여러 번 봐야 한다. 한 번 보고 다 하면 그는 천재다. 세종대왕도 10번 봤는데 왜 한 번 보고 안 된다고 하냐. 10번 이상 봐라.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세종은 네. 개인적인 뭐 위기, 정치적인 위기 같은 건 없었나요? 세종은 까면 안 되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켜줘야 네.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켜줘야 할 사람. 안티 없는 3명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세종, 네. 이순신, 유재석. 지켜줘야 세 돼요. 명은- 아, 유재석 네, 지켜줘야 그렇게 3명 건들면 안 됩니다. 3명은 건들면 큰일 납니다. 유미정 아나운서는 역사 공부할 때 어떤 왕이나 어떤 시대를 좀 가장 좋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솔직히 뭐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열심히 암기하느라 힘들었던 것 같고, 저도 그냥 똑같이 세종이 그냥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멋있다고 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그 훈민정음을 만들 때 했던 네. 거 있잖아요. 네네. 나란 말씀이 둔깃과 달라. 네. 네, 요거를 외우면서 이렇게 좋아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추억 있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 듣다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좀 광개토 대왕 네. 우리나라의 영토를 큰 가장 그림 그리네요. 네. 가장 넓게 또 장악했던 아, 왕이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좀 가장 기억이 아, 좀 그래요? 네.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왕 하나는 다들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가 참 우리랑 때려야 뗄 수 없고 참 가까운 존재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걸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늘 좀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는데 우리 또 종훈 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역사를 접할 수 있게 늘 좀 꿀팁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잖아요. 네. 학생들에게 좀 네.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꿀팁을 다 외울 수 없다면 네. 어떻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공무원 시험하고 또 한능검이 다르거든요. 한능검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한 2주나 한 달 안에 끝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릴 거 버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문제는 또 그거 틀려요. 공무원은 한 문제 갖고 이제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유형에 따라서 공부를 좀 다르게 해라. 그래서 한능검 같은 경우 이제 책 하나 정하고 강의 들었으면 그 강의를 기간을 딱 정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빨리 돌리는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솔직히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가까울 때 이제 한능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5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한능검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에
봐야지 기억이 나지 지금 봐봤자 시험 볼 때 다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울 때 하는 거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 공부 같은 경우는 회독이 중요하다. 여러 번 돌리시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잡으셔야 합니다. 네. 올해 쌤도 이제 강의를 처음으로 찍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능검. 네. 네.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네, 지금 한능검 강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한데 네. 저는 좀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쉽게 하는 쉽게? 네, 쉽게 무조건 쉽고 재밌게. 네, 역사적 의의보다는 합격을 위주로 그리고 재밌는 걸로 이 선생님 재밌다 힐링되는 그런 강의를 찍을 생각입니다. 사실은 합격률이 어떤 자격 시험을 준비할 때 네. 합격률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거든요. 네, 우리 좀 가물을 곁들인 재밌는 강의를 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김종우 강사님의 올해 또 강의도 많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출연하신 소감을 살짝 들어볼까요? 네, 너무 가끔 나와가지고 올 자주 나와주세요. 네, 자주 나와야 네. 하는데 가끔 나와가지고 아까 오는데 또 길도 잊어버렸더라고요. 다음에 또 나올 때는 길 똑바로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